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지난 1월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작년 3월 반등세의 고점에 접근한 나스닥 시장은 이후 상승세를 멈추고 제법 크게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월 이후 나스닥 시장의 상승 행보가 2021년 최고점을 넘어서는 위치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여도 이런 상승 움직임이 향후 세계 주식시장에서 큰 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움직임과는 깊은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나스닥 시장의 이런 행보는 큰 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행보보다는 세계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나스닥 시장은 상승세가 끝나면 작년 10월 저점 근처로 다시 접근하게 되어 있다. 나스닥 시장의 흐름에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강한 추세적인 하락 압력이 남아있는 관계로 나스닥 시장이 상승세를 멈추게 되면 시간을 두고 상승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나스닥 시장이 지난 1월 이후 보여준 회복세에서 2021년 11월의 최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남아있는 잠재적인 하락 압력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하여도 나스닥 시장은 작년 10월의 저점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다. 나스닥 시장이 작년 10월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과정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이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이런 안정된 위치에서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은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던 나스닥 시장은 작년 3월에 발생한 반등세의 고점에서 상승세를 멈추고 현재 고점에서 제법 밀려난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나타난 상승폭만으로 상승 과정을 모두 끝낼 경우 잠재되어 있는 추세적인 하락 압력으로 나스닥 시장은 일시적으로 작년 10월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물론 상승세를 멈추었다고 하여도 나스닥 시장이 작년 10월의 저점 근처로 재접근하는데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관계로 상당 기간 세계 주식시장은 안정된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이런 안정된 시장 상황에서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하게 되면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할 경우 나스닥 시장도 밀려나는 것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므로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은 더욱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새로운 상승 기운이 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년 10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한 차례 발생하고 난 다음 최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상승세는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향후 새로운 큰 장을 전면에 나서 이끌어갈 일본 시장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모습으로 자동차와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이후 세계 주식시장에서 나스닥 시장만이 강한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지난 7월 중순까지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 결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 수준까지 떨어진 바 있다. 기술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할 경우 해당 종목군의 상승세가 물가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현재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서는 기술주의 상승 구도와 자동차와 금융주의 상승 구도라는 두 개의 상승 구도를 장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향후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려면 자동차와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켜야만 한다.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려면 자동차와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종목이 먼저 추세적인 상승 의지를 드러내야만 하는데 지난 1월 이후의 흐름에서 일본 시장을 제외하고 이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향후 발생하게 될 큰 장은 침체 국면의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켜야만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주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금융주를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경기 관련주만으로 큰 장을 만들어내려고 할 경우 세계 주식시장의 100%를 넘어서는 큰 장을 만들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 경우 2020년 3월 이후의 행보와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는 일시적인 회복세에 그치고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키려면 또 한 번의 새로운 큰 장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데 금융주를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울 경우 단 한 번의 큰 장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016년 2월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낼 적부터 상승 구도의 중심에는 금융주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 점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작년 5월 이후 가파른 기준금리의 인상 영향으로 지난 3월에는 미국의 은행들이 연쇄적인 파산 위기를 맞을 정도로 금융산업이 큰 어려움을 맞은 적이 있고, 시장 흐름에서는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불안정한 모습까지 이어지면서 금융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작년 10월 중순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려고 할 적의 1단계 상승 과정인 준비 과정을 완성하려면 2016년 2월 이후 준비 과정을 완성한 23개월의 기간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여도 이에 준하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 하였다. 작년 10월 중순 이후 이제 10개월 넘어 11개월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할 경우 불과 1-2개월의 상승 시도만으로도 준비 과정을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상태라 딱히 나쁜 모습은 아니지만,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진통을 겪고 난 것을 계기로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하겠다. 그리고 최근 민감하게 불거져 나오고 있는 중국 문제가 향후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중요한 만큼 차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다.